2023년 5월 14일 일요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자리한 르메르디앙 웨딩홀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하얀 장미와 수국으로 장식된 입구에는 윤재현 박은서라고 적힌 웨딩보드가 세워져 있었다. 오후 2시 예식을 앞두고 하객들은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오늘 신랑 얼굴 좀 봐야겠어. 얼마나 행복한 표정일지. 재현의 대학 동기들은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신부 측 하객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재현과 은서의 사랑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연애의 표본처럼 여겨졌으니까. 하지만 오후 1시 30분이 되자 예식장 스태프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다. 신부님 아직 안 오셨나요? 네. 연락은 되시나요? 전화를 해도 안 받으세요. 신부 대기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디자이너는 준비된 도구들을 들고 복도에서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이시 정각. 예식장 홀 안은 300여 명의 하객들로 가득 찼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샹들리에 불빛이 하얀 바닥을 비추고 제단 앞에는 백합과 장미로 만든 아치가 우아하게 서 있었다. 웨딩 플래너가 급하게 사회자에게 다가갔다. 아직 신부님이 안 오셨어요. 뭐라고요? 지금 몇 시인데? 사회자는 당황한 얼굴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이 조금 늦어지고 계십니다.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신부가 늦는다고? 오늘이 무슨 날인데? 교통체증인가? 요즘 강남 이쪽이 막히긴 하지. 신랑 대기실에서는 윤재현이 정장 단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다. 32의 그는 검은색 턱시도에 흰색 타이를 맨 채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작은 백합 코사지가 달려 있었다. 형, 떨려? 대학 동기이자 들러리인 민호가 웃으며 물었다. 재현은 긴장한 듯 목을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솔직히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그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2시 5분. 은서. 곧 오겠지. 그는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을. 3년을 기다린 이날 드디어 그녀와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순간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하지만 시계는 2시 10분, 15분, 20분을 가리켰다. 누군가 대기실 문을 급하게 두드렸다. 재현아. 은서의 대학 친구이자 들러리인 지혜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이미 붉게 부어 있었다. 왜 그래? 은서는? 재현이 다급하게 물었다. 지혜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은서 언니가 연락이 안 돼. 뭐? 아침부터 전화해도 안 받고 집에도 안 계시고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재현의 얼굴에서 혈기가 싹 빠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은서의 번호를 눌렀다. 따르릉, 따르릉. 전원이 꺼져 있다는 기계음만 반복됐다. 메시지라도. 그는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통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발신 시각은 오전 6시 23분. 재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무 사랑해.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꼭 이해해줘. 제발 날 미워하지 말아줘. 재현의 손이 떨렸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재현아, 괜찮아? 민호가 그의 어깨를 잡았지만 재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무슨 소리야? 은서가 왜? 예식장 홀에서는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다.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양가 부모님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재현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웨딩 플래너를 붙잡았다. 저희도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시 40분. 사회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예식은 불가피하게 취소되었습니다. 홀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몇몇 하객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어떤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취소? 무슨 소리야? 신부가 도망갔다는 거야? 재현은 신랑 대기실에 주저앉아 있었다. 턱시도는 구겨졌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은서,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날 강남의 한 예식장은 눈물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그 눈물의 진짜 이유를. 제1장 커피 한 잔의 시작. 3년 전 2020년 가을. 다들 모였죠? 그럼 출발합니다. 서울 성수동에 자리한 작은 스타트업 드림웨어브의 대표가 손을 들어 올렸다. 직원 15명이 탄 소형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을 워크숍 목적지는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이었다. 재현아, 너 멀미약 먹었어? 옆자리 동료가 물었다. 윤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는 드림웨어브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한 지 2년째였다. 평범한 외모에 조용한 성격. 회식 자리에서도 늘 구석에 앉아 조용히 맥주나 마시는 타입이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디자이너 봤어? 응? 누구? 박은서. 2대 CD 나온 애래. 엄청 예쁘던데. 재현은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연애는 먼 나라 이야기였다. 대학 시절 한 번 사귄 것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1년 만에 끝났다. 그 이후로 그는 코드와 키보드에만 몰두했다. 펜션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다. 자, 다들 짐 풀고 4시에 메인 홀로 모여주세요. 팀 빌딩 게임 시작합니다. 대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재현은 작은 가방을 들고 자신이 배정받은 방으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데 앞에서 누군가 짐을 끌며 비틀거리고 있었다. 아, 잠깐만요. 젊은 여자였다. 캐리어가 계단에 걸려 넘어질 것처럼 위태로웠다. 재현은 반사적으로 달려가 캐리어를 잡았다. 괜찮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재현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긴 머리, 맑은 눈동자, 그리고 따뜻한 미소. 그녀는 검은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가을 햇살 아래에서 그 모습이 그림처럼 보였다. 저, 박은서예요. 이번에 디자인팀으로 들어왔어요. 아, 네. 저는 윤재현이요. 개발팀에 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재현은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다. 그럼 저 방 찾아가 볼게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서는 밝게 웃으며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재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뭐지? 이 기분은. 저녁 바비큐 파티가 시작됐다. 펜션 앞마당에는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숯불 위에서는 삼겹살과 소시지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다. 재현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여기 앉아도 돼요? 박은서였다. 그녀는 종이컵에 맥주를 따르며 미소를 지었다. 아, 네. 물론이죠. 재현은 당황해서 컵을 너무 세게 쥐었다. 손에 힘이 들어가 맥주가 조금 흘렀다.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재현이 어색하게 물었다. 그것은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대화 주제였다. 은서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요. 특히 누가 사주는 커피는 더 좋아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은서는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 작은 에이전시를 거쳐 이제 막 스타트업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했다. 재현은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냈다. 코딩의 재미, 개발자로 사는 일상, 그리고 언젠가 직접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는 꿈. 와, 멋지다. 저도 그런 사람들이랑 일하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은서의 눈은 별빛보다 반짝였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재현은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커피 두 잔을 들고 은서의 자리로 갔다. 저기, 워크숍 때 약속했잖아요. 커피 사준다고. 은서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다. 우와, 진짜 사주시네요. 고마워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오후 3시에 함께 커피를 마셨다. 처음엔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나중엔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 주제는 점점 깊어졌다. 일 이야기에서 시작해 취미, 가족, 그리고 꿈 이야기까지. 재현 씨는 왜 개발자가 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은서가 물었다. 재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뭔가 없던 걸 만들어낸다는 게 좋았어요. 코드 한 줄로 세상에 새로운 기능이 생기잖아요. 그게 마법 같았어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해요. 디자인도 그래요. 빈 캔버스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색을 입히고 모양을 만들면 어느새 메시지가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2020년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 회사 송년회가 끝나고 재현과 은서는 함께 한강을 걸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강변은 조명 덕분에 환상적이었다. 춥지 않아요? 재현이 물었다.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 풍경 보려면 이 정도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에 재현은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은서의 목에 둘러줬다. 감기 걸리면 안 돼요. 내년에도 같이 커피 마셔야 하니까. 은서의 뺨이 붉어졌다. 그녀는 재현을 바라봤다. 재현 씨, 저한테 관심 있어요? 재현은 순간 당황했지만 용기를 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처음 본 순간부터요. 은서는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그날 밤 한강 다리 아래에서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2021년 첫 데이트의 추억들. 봄에는 여의도 벚꽃길을 걸었고 여름에는 바다를 보러 강릉에 갔다. 가을에는 남산 타워에 올라가 사랑의 자물쇠를 걸었고 겨울에는 스키장에서 함께 넘어지며 웃었다. 은서야, 너 정말 스키 처음이야? 재현이 웃으며 물었다. 은서는 눈밭에 주저앉아 볼멘 소리를 했다. 그럼요. 나 운동 신경 없다고 했잖아요. 재현은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옆에 있을게. 절대 넘어지지 않게 잡아줄게. 은서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재현 씨. 2022년 봄 프러포즈. 재현은 1년 동안 돈을 모았다. 작은 반지였지만 그가 모든 마음을 담아 고른 것이었다. 장소는 그들이 처음 사귀기 시작한 한강 다리 아래. 시간은 저녁 7시, 석양이 질 때. 은서야, 여기 잠깐 서봐. 재현이 멈춰 섰다. 은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왜요? 여기 뭐. 재현은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박은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내 옆에 있어 줄래?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재현 씨, 나 잘하는 건 없지만 너를 사랑하는 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평생 너만 볼게.
너만 지킬게.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네, 네. 그래요. 평생 같이 있어요.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줬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석양을 배경으로 꼭 껴안았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누군가는 축하해요. 라고 소리쳤다. 그날은 그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제2장 균열의 시작. 2022년 여름.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양가 부모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흔쾌히 승낙했고 예식장과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도 예약했다. 신혼집도 마련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투룸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완벽한 보금자리였다. 여기 거실에 소파 놓고 저기 베란다에는 작은 테이블 두면 예쁠 것 같아. 은서는 빈집을 돌아다니며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재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 하지만 그 즈음 재현은 은서에게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신혼집 인테리어 상담을 마치고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은서야, 파스타 먹어봐. 맛있어. 재현이 포크를 건넸지만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늘은 입맛이 없어. 재현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안색이 창백했다. 괜찮아? 어디 아파? 응. 그냥 좀 피곤한가 봐.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재현은 걱정스러웠지만 그녀의 말을 믿었다. 실제로 은서가 담당한 프로젝트가 마감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런 일이 점점 잦아졌다. 2022년 가을. 은서야,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어느 날 밤 영화관에서 나오는 길이었다. 재현이 은서의 손을 잡았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래? 원래 손발이 찬 편이야. 아니야, 전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혹시 빈혈 있어? 은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냥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봐. 재현은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줬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결혼 준비하느라 피곤할 텐데. 아니야, 재현아. 나 괜찮아. 그리고 은서는 재현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너랑 결혼 준비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야. 전혀 힘들지 않아. 하지만 재현은 알았다.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2023년 1월. 은서야, 병원 한번 가보자. 재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오후 은서는 커피숍에서 갑자기 쓰러질 뻔했다. 재현이 황급히 부축하지 않았다면 바닥에 넘어졌을 것이다.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웠던 것뿐이야. 은서야, 이거 진짜 이상한 거야. 작년부터 계속 안색도 안 좋고 피곤해 보이고. 제발 병원 가자.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재현아, 나 진짜 괜찮아.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결혼식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제발 그냥 놔둬. 나 알아서 할게. 은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다. 재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날 밤 재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뭔가 이상해. 은서가 뭔가 숨기고 있어. 하지만 그는 그녀를 믿기로 했다. 결혼식까지 넉 달. 그때까지 기다려보기로. 2023년 3월. 웨딩 촬영 날이었다. 은서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스튜디오에 섰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공들여 화장을 해줬지만 창백한 얼굴은 가려지지 않았다. 신부님, 혹시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오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하지만 촬영 중간 은서는 잠깐 쉬어야 했다.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은서야. 재현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미안해. 잠깐만 앉아 있을게. 이러면 안 돼. 오늘 촬영 취소하고 병원 가자. 안 돼. 은서가 재현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제발. 오늘만은 찍자. 우리 웨딩 사진. 꼭 남기고 싶어. 재현은 가슴이 먹먹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무리하지 마. 힘들면 바로 말해. 촬영은 계속됐다. 은서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다. 카메라 셔터가 눌릴 때마다 그녀는 재현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날 찍은 사진 속 은서의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가장 슬펐다. 2023년 4월.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은서는 점점 더 야위어갔다. 원래 48kg이던 그녀의 몸무게는 42kg까지 시도약의 속지 떨어졌다. 웨딩드레스 피팅을 다시 해야 할 정도였다. 언니 많이 빠졌네요. 다이어트 중이세요? 드레스샵 직원이 물었다. 은서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네. 웨딩 사진 찍고 나니까 좀 빼야겠더라고요.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은서는 눈물을 참아야 했다. 그날 저녁 은서는 혼자 작은 병원을 찾았다. 박은서 씨, 이쪽으로 오세요.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펼쳐 보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림프구 비율도 이상해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은서의 손이 떨렸다. 정밀 검사요? 네. 큰 병원에 가셔서 조직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계속 피곤하시거나 열이 나거나 체중이 급격히 줄지는 않으셨나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최대한 빨리 검사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은서는 병원을 나와 거리를 걸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그녀는 춥기만 했다. 재현아, 미안해. 2023년 4월 중순. 은서는 혼자 서울 대병원을 찾았다. 조직 검사를 받고 일주일을 기다렸다. 그 일주일 동안 그녀는 재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행 준비 때문에 바빠서 오늘은 못 만나. 오늘 회사 야근이야. 먼저 자. 거짓말이 쌓여갔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다. 박은서 씨. 종양내과 교수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악성 림프종입니다. 호지킨 림프종 사기로 진단됩니다. 은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사기요? 네. 이미 여러 장기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5년 생존율이 30% 정도입니다. 은서는 진료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재현아, 우리 결혼은. 그날 밤 은서는 재현을 만났다. 카페에서. 오늘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재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은서야. 재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한테 말해. 뭐가 문제야? 요즘 너 뭔가 이상해.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은서는 재현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말해야 할까? 아니야, 안 돼. 재현아, 나 괜찮아. 진짜야. 그리고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한 달 뒤면 우리 결혼하잖아.
그것만 생각하면 행복해. 재현은 그녀의 대답이 석연치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2023년 4월 말, 은서는 몰래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녀는 회사에 고객 미팅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병원에 갔다. 항암제가 몸속으로 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고통을 참아야 했다. 구토가 올라왔다. 화장실에서 그녀는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다. 힘내세요, 은서 씨. 간호사가 등을 쓰다듬어 줬다. 신랑 되시는 분은 아직 모르세요?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말 못해요. 말하면 결혼식 못 올릴 것 같아서. 하지만 이건 함께 이겨내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 혼자 감당할 거예요. 재현이한테는 행복한 기억만 남기고 싶어요. 2023년 5월 초, 결혼식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은서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거울 앞에서 울었다. 가발을 알아봐야 했다. 체중은 38kg까지 떨어졌다. 웨딩드레스는 더 이상 맞지 않았다. 언니, 이렇게까지 살을 빼시면 안 돼요. 드레스샵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은서는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더 조이면 될 것 같아요. 2023년 5월 10일. 결혼식 나흘 전. 은서는 병원에서 담당 교수를 만났다. 박은서 씨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교수님, 사흘만요. 사흘만 더 버티면 안 될까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결혼식이요. 제 결혼식이 사흘 뒤거든요. 교수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결혼식을 올리시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면역력이 극도로 낮아져 있어서 감염 위험도 크고. 제발요, 교수님. 그날 하루만요. 그날 하루만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제발요. 평생 한 번뿐인 날이잖아요. 재현이한테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교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무리하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2023년 5월 13일 결혼식 전날 밤. 은서는 혼자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재현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손은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아. 하지만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너무 겁쟁이야. 내가 나를 어떻게 볼까봐, 내가 나 때문에 고통받을까봐. 아무 말도 못했어. 사실은 말이야, 나 아파. 많이 아파.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 내일 결혼식에 못 갈 것 같아. 아니,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 내가 그 자리에 서면 너는 내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야. 야윈 얼굴, 힘없는 몸. 그리고 곧 떠날 사람의 모습을. 나는 내 기억 속에 예쁜 모습으로 남고 싶어. 웃는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결혼식 날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재현아, 나를 용서해줘. 그리고 행복해줘. 제발.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은서가. 그녀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하지만 보내지 않았다. 보낼 수 없었다. 그날 밤 새벽 2시. 은서는 갑자기 심한 통증을 느꼈다. 배가 너무 아팠다. 으악.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다.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재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의식이 흐려졌다.
2023년 5월 14일 결혼식 당일 오전 6시. 은서는 한강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다. 환자 의식 없음.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움직였다. 응급처치가 이루어졌다. 새벽 6시 20분. 은서는 잠깐 의식을 되찾았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보호자분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재현의 사진이 떠 있었다. 안 돼. 오늘은 안 돼. 재현이 결혼식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녀는 간호사에게 다른 연락처를 알려줬다. 친구 지혜의 번호였다. 이 사람한테 연락 주세요. 제발. 재현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제발요. 그리고 은서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오전 6시 23분. 은서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재현에게 문자를 보냈다. 재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무 사랑해.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꼭 이해해줘. 제발 날 미워하지 말아줘. 그리고 휴대폰 전원을 껐다. 제3장 텅 빈 예식장. 2023년 5월 14일 오후 2시. 재현은 신랑 대기실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검은색 턱시도는 완벽했다. 하얀 셔츠, 실크 타이, 그리고 가슴에 백합 코사지까지. 3년을 기다린 이 순간을 위해 그는 모든 것을 준비했다. 형, 떨려? 대학 동기 민호가 웃으며 물었다. 재현은 손을 꽉 쥐었다 폈다 하며 대답했다. 떨려서 미치겠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당연하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 재현은 휴대폰을 꺼내 은서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사랑해. 곧 만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오후 2시 15분. 웨딩 플래너가 신랑 대기실 문을 두드렸다. 신랑님, 잠깐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재현은 문을 열었다. 플래너의 얼굴은 창백했다. 무슨 일이세요? 신부님이 아직 도착을 안 하셨어요. 네. 재현의 미소가 굳었다. 무슨 소리예요? 은서가 아직 안 왔다고요? 네. 전화도 안 받으시고. 재현은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다. 은서의 번호를 눌렀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기계음만 반복됐다. 이상한데. 은서가 왜? 그때 문자함에 새벽 6시에 온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재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무 사랑해.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꼭 이해해줘. 제발 날 미워하지 말아줘. 재현의 손이 떨렸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재현아, 괜찮아? 민호가 그를 붙잡았지만 재현은 대답할 수 없었다. 무슨 소리야? 오후 2시 30분. 예식장 홀은 혼란에 빠졌다. 300명의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사회자는 땀을 흘리며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여러분,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웨딩 플래너를 붙잡았다. 우리 며느리가 어디 간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희도 확인 중입니다. 은서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은서의 어머니는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우리 딸이 어디 간 거야? 오후 2시 40분. 재현은 신랑 대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턱시도는 구겨졌고 타이는 비뚤어져 있었다. 은서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는 수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은 계속 꺼져 있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재현아, 일단 하객들한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 이대로는. 어떻게 말해? 뭐라고 말해? 재현이 소리쳤다. 신부가 사라졌다고.
도망갔다고. 나버렸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오후 2시 50분. 사회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홀이 조용해졌다. 오늘 예식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뭐라고? 취소? 왜? 신부가 어떻게 된 거야? 하객들의 술렁임이 커졌다. 몇몇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어떤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재현은 대기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끝났구나. 모든 게 끝났어. 오후 3시. 예식장이 비워지기 시작했다. 하객들은 하나둘 떠났고 하얀 꽃들만이 텅 빈 홀에 남아 있었다. 재현은 혼자 예식장 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제단 앞까지 걸어갔다. 그곳에는 신부가 서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은서야.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짚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뭘?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누구도 그를 위로하지 못했다. 제사장 3일간의 지옥. 5월 15일 월요일. 재현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한강 다리 아래를 걸었다. 그들이 처음 사귀기로 약속했던 그곳을. 여기서 은서가 내 청혼을 받아줬는데 밤하늘의 별은 여전히 빛났지만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재현아, 어디야? 집에 와. 엄마가 밥 해놨어. 엄마, 나 괜찮아. 혼자 있고 싶어. 재현아. 어머니의 목소리도 울먹였다. 그 애가, 은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그는 전화를 끊었다. 5월 16일 화요일. 재현은 회사에 가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휴대폰에는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민호, 재현아, 연락해. 걱정된다. 회사 동료 재현 씨, 괜찮으세요? 어머니, 재현아, 제발 연락 좀 해.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답하지 않았다. 오후 3시쯤 그는 일어나 은서의 집으로 갔다. 은서가 혼자 살던 원룸이었다. 문은 잠겨 있었다. 재현은 비밀번호를 눌렀다. 그들의 첫 데이트 날짜 1225. 문이 열렸다. 은서야?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은서의 흔적이 너무 많아서 더 고통스러웠다. 거실 벽에는 그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벚꽃 아래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스키장에서 찍은 사진. 책상 위에는 웨딩 플래너 책이 놓여 있었다. 은서가 정성스럽게 적어 놓은 메모들. 재현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메뉴 구성. 하객 명단 다시 확인하기. 신혼여행집 목록. 재현은 그 노트를 집어들었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다. 은서야. 대체 왜 이렇게 준비해놓고 안 온 거야? 그는 침대에 쓰러져 울었다. 은서의 베개에서는 아직 그녀의 향기가 났다. 5월 17일 수요일 오전. 재현은 은서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지혜야, 나 재현이야. 오빠. 지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은서 어디 있는지 알아? 제발 말해줘. 오빠. 나도 몰라요. 진짜로. 거짓말하지 마. 은서랑 제일 친한 게 너잖아. 재현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정말 몰라요, 오빠. 언니가 저한테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날 아침에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지혜도 울고 있었다. 언니가 왜 그랬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재현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화했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물어봤다. 하지만 아무도 은서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오후 3시. 재현은 경찰서를 찾아갔다. 실종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실종자와의 관계는 약혼자입니다. 아니, 결혼할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신고서를 작성하며 물었다.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죠? 결혼식 당일 새벽 6시쯤요. 문자 한 통 받은 게 마지막입니다. 그 문자 내용이 뭡니까? 재현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다. 경찰은 문자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신고는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성인이고 본인 의지로 연락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일단 기다려보시는 수밖에요. 보통 이런 경우 며칠 지나면 연락이 오곤 합니다. 재현은 고개를 떨구었다. 기다리라고. 언제까지? 그날 저녁. 재현은 한강 다리 난간에 기대 서 있었다. 강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다. 은서. 여기서 뛰어내렸을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난간을 꽉 붙잡았다. 뛰어내리고 싶었다. 모든 걸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은서가 어디에 있는지, 왜 떠났는지 알아야 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한강병원이었다.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윤재현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한강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입니다. 박은서 씨를 아십니까? 재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은서를 아냐고요? 은서가 거기 있어요? 네. 환자분이 의식을 잃으신 상태라 연락처에 남겨진 번호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갈게요. 어느 병원이라고요? 한강병원 중환자실입니다. 서둘러 오세요. 전화가 끊겼다. 재현은 그 자리에서 택시를 잡았다. 한강병원이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그는 눈물을 흘렸다. 은서야. 제발 무사해라. 제5장 중환자실의 진실. 오후 9시 30분 한강병원. 재현은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빛났다. 박은서 환자를 찾아왔는데요.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환자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약혼. 아니, 남자친구입니다.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 부르겠습니다. 재현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다. 여러 침대가 보였지만 어디에 제시도약의 속은서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5분 후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타났다. 윤재현 씨죠? 네, 맞습니다. 은서는 괜찮나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재현을 빈 상담실로 안내했다.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서서 들을게요. 제발 은서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의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박은서 씨는 악성 림프종 말기 환자입니다. 뭐라고요? 재현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림프종이 말기라고요? 네. 호지킨 림프종 사기입니다. 이미 여러 장기로 전이된 상태고요. 그게 무슨... 재현은 말을 잇지 못했다. 환자분은 4개월 전부터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진행했지만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4개월 전이면 올해 1월. 재현은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럼 은서가 결혼 준비하는 내내 혼자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환자분이 주변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특히 약혼자분께는.
재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환자분은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결혼식 날 당신이 행복한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했답니다.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은서를 볼 수 있나요?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면회는 내일 아침부터 가능합니다. 제발요, 의사 선생님. 지금 당장 보고 싶어요. 5분만이라도. 의사는 재현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매우 약한 상태라는 걸 명심하세요. 5분만 허락하겠습니다. 오후 10시. 재현은 방호복을 입고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는 6개였다. 그중 가장 안쪽 침대에 은서가 누워 있었다. 은서야. 재현은 그녀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멎었다. 창백한 얼굴, 앙상하게 마른 팔, 산소 호흡기를 통해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은서. 안 돼. 재현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은서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은 얼음처럼 차갑고 뼈만 남아 있었다. 나 여기 있어. 재현이야. 은서야. 은서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천천히 눈을 떴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응, 나야. 내가 왔어. 재현은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내가 아픈 것도 모르고, 내가 혼자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고. 눈물이 그녀의 손등에 떨어졌다.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버티려고 했어? 은서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짐이야? 재현은 목이 메었다.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평생 함께하기로 했잖아.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 재현아. 은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나 결혼식 날 못 간 거 너 때문이 아니야. 알아. 이제 다 알아. 내가 식장에 가면 너는 내 이 모습 보고 평생 상처받을까 봐.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나는 내가 웃는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었어. 은서야. 내가 사라져도 너는 계속 살아야 하니까. 재현은 그녀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댔다. 바보야. 바보. 너 없이 어떻게 살아. 재현아. 사랑해. 은서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정말 사랑했어. 미안해. 그리고 그녀는 재현의 눈을 바라봤다. 행복해야 해. 안 돼, 은서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같이 이겨내자. 같이. 하지만 은서의 눈은 천천히 감겼다. 심전도 모니터의 삐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박은서 환자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보호자분 잠시 나가주세요. 안 돼요. 은서야. 재현은 간호사들에게 이끌려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다. 문이 닫혔다. 은서야. 그는 유리창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안에서는 의료진이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 재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제발. 자정. 응급처치는 3시간 동안 계속됐다.
재현은 중환자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기도했다. 그는 종교가 없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하늘에 대고 빌었다. 제발, 은서를 살려주세요. 제발. 새벽 1시.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표정은 어두웠다. 재현은 벌떡 일어났다. 은서는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일단 안정은 됐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재현은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얼마나 남았나요? 며칠, 길어야 일주일 정도. 재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제육장 마지막 7일, 5월 18일 목요일. 재현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중환자실 밖 복도에서 밤을 새웠다. 아침이 되자 면회 시간이 시작됐다. 박은서 환자 보호자분, 간호사가 불렀다. 재현은 급하게 일어났다. 네, 저요. 10분 면회 가능합니다. 재현은 다시 방호복을 입고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은서는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다. 하지만 어젯밤보다는 안색이 조금 나아 보였다. 은서야. 그가 속삭였다. 은서가 천천히 눈을 떴다. 재현아. 아직도 여기 있어? 당연하지. 어디 가겠어? 재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서야, 미안해. 내가 아픈 걸 몰라서. 내가 혼자 힘들어하는 걸 못 봐줘서. 괜찮아. 내가 숨긴 거니까. 은서가 작게 웃었다. 재현아, 우리 웨딩 사진 예쁘게 나왔지? 응. 정말 예뻤어.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 그거면 됐어. 그 사진 속 내 모습 기억해줘. 은서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어.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나 알아.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은서야. 재현아. 나 너무 행복했어. 너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재현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었다. 나도야. 나도 너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5월 19일 금요일. 은서의 부모님이 병원에 도착했다. 우리 딸. 은서의 어머니는 침대 옆에서 울었다. 아버지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아빠, 왜 울어? 은서가 힘겹게 말했다. 은서야, 왜 말 안 했니? 왜 혼자 걱정 끼치기 싫었어. 재현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다. 복도에 나와 벽에 기댔다. 은서야, 정말 미안해. 5월 20일 토요일. 은서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다. 의식을 잃는 시간이 길어졌다. 재현은 그녀의 손을 잡고 하루 종일 곁을 지켰다. 은서야, 깨어나. 나 여기 있어. 은서가 잠깐 눈을 떴다. 재현아,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당연하지. 나 평생 내 옆에 있을 거야. 평생은 못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 하지 마.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같이 이겨내자.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 은서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재현아, 내가 떠나면 안 돼. 들어줘. 내가 떠나면 너는 계속 살아야 해. 은서야,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무슨 소리야?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재현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나 은서 없이 못 살아. 절대. 재현아,
나를 위해서라도 행복해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재현은 대답할 수 없었다. 눈물만 흘렀다. 5월 21일 일요일. 은서는 거의 의식이 없었다. 호흡도 점점 약해졌다. 의사가 재현을 불렀다. 가족들을 부르세요.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은서의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1시간 후 중환자실 밖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은서의 부모님, 동생,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은서를 배웅할 준비를 했다. 오후 6시. 재현은 은서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은서야, 나 여기 있어. 재현이야. 은서의 눈꺼풀이 떨렸다. 천천히 눈을 떴다. 재현. 아, 응, 나야. 사랑해.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약했다.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재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은서야, 미안해.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해서. 내가 혼자 아파하는 걸 몰라서. 괜찮아. 너 잘못. 아니야. 은서는 그의 손을 약하게 쥐었다. 재현아, 우리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자. 응,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내가 절대 놓치지 않을게. 그때는 아프지 않은 모습으로 만나고 싶어. 그래. 그때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은서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고마워. 사랑해. 행복해야 해. 심전도 모니터의 삐소리가 점점 느려졌다. 은서야? 은서야. 재현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은서의 눈은 천천히 감겼다.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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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심전도가 일직선이 됐다. 안 돼. 은서야. 은서야. 재현은 그녀를 흔들었다. 하지만 은서는 움직이지 않았다. 의료진이 달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망 확인. 오후 6시 32분.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 돼. 안 돼. 재현은 은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이마에 대고 울었다. 은서야.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중환자실 밖에서는 은서의 어머니가 쓰러졌다. 친구들도 모두 울었다. 그날 박은서는 세상을 떠났다. 30살의 젊은 나이에 5월 28일 일요일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재현은 다시 르메르디앙 웨딩홀을 찾았다. 그가 2주 전 신부를 기다렸던 바로 그곳. 손님, 오늘은 예약이 없으신데요? 웨딩 플래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잠깐만 홀을 빌릴 수 있을까요? 1시간만요. 무슨 일이시죠? 재현은 조용히 대답했다. 결혼식이요. 제 결혼식이요. 플래너는 재현의 얼굴을 기억했다. 2주 전 신부가 오지 않아 결혼식이 취소됐던 그 신랑. 손님, 제발요. 1시간만 빌려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낼게요. 플래너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 이후는 비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6시. 웨딩홀은 텅 비어 있었다. 하객도 음악도 꽃도 없었다. 제단 앞에는 단 하나의 사진만 놓여 있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은서의 사진. 재현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홀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천천히 버진로드를 걸었다. 제단 앞에 섰다. 은서의 사진을 바라봤다. 은서야. 늦었지만 왔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너 없는 결혼식이지만
그래도 하고 싶었어. 너한테 약속하고 싶었어. 재현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은서에게 끼워주려고 했던 결혼 반지. 박은서. 그는 사진을 향해 말했다. 나 윤재현은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기억하며 당신의 목까지 살아가겠습니다. 그는 반지를 꺼내 자신의 왼손 약지에 끼웠다. 이제야 진짜 약속을 해. 너의 꿈, 너의 희망, 너의 사랑. 모든 걸 내가 이어갈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렸다. 은서야.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는 은서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다. 텅 빈 웨딩홀에는 그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그리고 3년 후, 2026년 봄, 서울 강남구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암 병동. 선생님, 오늘은 뭐 배워요? 7살 소년이 밝게 웃으며 물었다.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펼쳤다. 오늘은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볼 거야. 고양이가 물고기를 잡는 게임. 와, 진짜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다. 그들은 모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암 환자들이었다. 재현은 3년 전부터 매주 이곳을 찾았다.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함께 웃고 희망을 나눴다. 윤재현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담당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네. 아이들이 기다리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재현은 병동 복도를 걸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하늘에 천사가 있고 그 아래 남자가 웃고 있는 그림. 선생님이 그려달라고 했어요. 뒤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10살 소녀였다. 선생님 얼굴이 슬퍼 보일 때가 있어서요. 그래서 하늘에서 누가 선생님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서 그렸어요. 재현은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정말 예쁘다. 선생님 결혼했어요? 소녀가 물었다. 재현은 왼손 약지의 반지를 만졌다. 응. 내 아내는 천국에 있어. 그럼 외로워요? 재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외롭지 않아. 아내가 항상 여기 있거든. 그는 가슴을 가리켰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아이들이랑 웃을 때마다 아내도 하늘에서 같이 웃고 있을 것 같아. 소녀는 환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재현은 한강을 걸었다. 3년 전 은서와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길. 석양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웠다. 은서야.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나 잘 살고 있어. 내가 바라던 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 아픈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내가 못 이룬 꿈들을 대신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는 미소를 지었다. 가끔은 내가 보고 싶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아.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으니까.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웨딩 촬영 때 찍은 사진. 은서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사랑해 은서야. 평생 사랑할게. 석양은 점점 저물어갔다. 하지만 재현의 마음속에서 은서의 미소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서울 마포구 작은 아파트. 재현은 집에 돌아왔다. 거실 벽에는 은서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옆에는 은서 기념 장학금 증서가 액자에 담겨 있었다. 재현은 은서가 남긴 보험금과 자신의 저축을 모아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었다. 매년 5명의 아이들이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었다. 은서야, 오늘도 아이들이 너 이야기했어. 그는 사진을 향해 말했다. 예쁜 천사 선생님이 있었다고. 그 선생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그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에는 새로운 코딩 교육 프로그램 기획안이 띄워져 있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은서야, 내가 꿈꾸던 세상. 내가 조금씩 만들어 갈게.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났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독 반짝였다. 재현은 그 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잘 자, 은서야. 내일 또 보자.